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투자정신화심판 안지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안 나오기를 바랐겠지만 불굴의 의지로 나왔습니다. 네. 네, 너무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네. 네, 오늘 근데 뭐 진짜 그렇게 신기하- 휴가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전 반차만 쓰시고 왜 이렇게 자꾸 나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후에 보니까 제가 들어온 시점부터 닭은 괜찮았는데 코스피는 조금 밀리긴 하더라고요. 네, 좀 저도 신기하더라고. 약간 일중독이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니 뭐 그런 아니 뭐 리밸런싱을 해야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리밸런싱하기 위해서. 네. 네. 참 오늘 코스피는 참 오르다 말았어요. 0.47%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1.6%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 오늘 성장주 중에서도 이제 2차전지 그리고 게임주들이 좀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는 코스피에서 한 2,6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한 7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한 1,000억 정도 순매도했는데 팔다가 다시 사다가 다시 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네. 기관이 오늘은 코스피에서 3,500억이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오전에 이제 9시 반에 금리 인상 결정이 있었는데요. 그 네. 이후부터 이제 기관 투자자 순매수가 조금씩 계속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증시 상승에는 좀 기관 순매수가 좀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환율도 1,307원 정도, 전일 대비 0.4% 정도 떨어졌고요. 오늘 뭐 금리는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폭 떨어졌네요. 금리 인상 결정한 이후에. 오늘 업종별로는 섬유유복 섹터가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FNF가 6% 올랐거든요. NH증권 리포트가 나왔는데 현재 상해 쪽에 이제 매장과 물류센터 모두 영업 재개했다. 그리고 4월달, 5월달에 좀 부진했는데 하반기에는 중국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이를 만회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섹터도 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4.3% 오르면서 많은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운수 창고 오늘 항공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유가가 많이 떨어졌죠. 큰 폭으로 떨어졌죠. 예, 계속 100불 위에서 놀다가 오늘 지금은 이제 96불 정도까지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제주항공, 진에어는 6%대 상승을 했고요. 대한항공 4.6% 상승, 에어부산, 아시아나, 한진칼 다 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서비스 업종도 오늘 1.7%, 네 번째로 많이 올랐는데요. 스카이라이프가 6% 상승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요. 네. 우영우 변호사 우영우 있잖아요. 네, 굉장히 요즘- 영향력이 큽니다. 요즘 시청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슬슬 되기 그렇죠. 시작하네요.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에이스토리도 오늘 또 추가로 7% 상승을 했고요. 뭐 박은빈 그 여주인공이죠. 네. 그 소속사 지분 갖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터리 11% 상승. 어, 그리고 우영우 채널이 그 넷플릭스도 있지만 ENA라는 케이블 채널도 방영을 합니다. 네. 이 채널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가 오늘 6% 상승을 했습니다. 네. 뭐 연관성은 다 있어요. ENA 채널에서 이제 광고 단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도 오늘 좀 상승했습니다. 원자재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네. 예, 롯데칠성, 삼양식품, 롯데제과, 대상, 하이트진로가 2에서 4%대씩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상승했던 이 진단키트, SD 바이오센서가 오늘은 2%대 하락을 했고요. 의료정밀 섹터가 업종 하락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험 섹터도 현대해상, 하나손보가 2%대 하락을 했고,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외국인은 5일 만에 다시 삼성전자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1,2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샀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요즘 계속 선물로 장난치는데 선물이 확실하게 컨텐츠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선물이 307.40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은 306.59니까 거의 한 0.9 정도 벌어진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이러다가 선물 매도를 치면 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매수를 받쳐줄 수 있는 주체가 한국에 조금 부재한 상황이라서 연기금리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휘둘릴 수 있다라는 점은 당분간은 그게 열려 있다라는 걸 보고 만약에 추세적인 상승이라면 이 베이시스가 1.5% 이상 쫙 벌어지면서 외국인 매수가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추세적인 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프로그램이 매수했다 매도했다가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0bp 예상대로 인상을 했습니다. 2.25%가 이제 됐는데요. 은행주가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네.
일단 이 금리 인상을 한 날 바로 여러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적금 기본금리를 14일부터 최대 0.9%포인트 인상하겠다라고 밝혔고요. 0.5% 올랐는데. 네, 네.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훨씬 더 큰 인상이고요. 다른 은행도 뭐 마찬가지로 다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대출금리도 비슷하게 올렸으면 뭐 나쁠 게 없는데 네. 지금 대출금리는 못 올리고 있죠. 계속 지금 상한선도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금융당국의 규제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순이자 마진 축소 우려가 좀 은행주한테는 계속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도 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금융만 0.9% 상승했고 기업은행, 하나금융, KB금융 다 1%씩 하락을 했고 신한지주가 오늘은 2.8%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발언들의 내용을 보면 이번 50bp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질문이 당연히 그게 나왔겠죠. 이렇게 계속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다음번에도 50bp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가 계속 높고 경기 상황들을 보면서 그 50bp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는 25bp씩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컨센은 연말 기준으로 한국 기준금리는 3.0%가 그 지금 일반적인 컨센인데 이번에 이제 다음 주 20 며칠이죠. 그때 연준이 75bp 인상을 하고 나서 9월까지 50bp 인상이 예상이 될 때 과연 25bp 올릴 건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1% 올릴 거란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7% 수준으로 페드 와치 기준. 네. 예, 참 내일이 이제 디데이 아닙니까? 오늘 저녁이네. 오늘 저녁 디데이네. CPI요. 예, CPI 나옵니다. 8.8 유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악관 이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 봐서는 높게 나올 거예요. 네. 지난달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지난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피크아웃이다. 나는 그게 그냥 피크아웃으로 그냥 읽어지더라고. 지난 얘기다 이러는 거 보니까. 모두의 바람이죠. 이번에 뭐 높게 나오더라도 7월달 지금 원자재나 유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네. 7월달은 낮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피크아웃으로 시장이 인식해주길 다들 바라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미국 주거 비용이 한 CPI의 한 40% 정도 네, 높죠.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 그게 그거는 조금 천천히 안정화돼야 그건 되는데.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네.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그다음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건 연말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박종현 박사님이나 네. 피크아웃일지 몰라도 그래도 완만하게 그래도 더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날 마이크론이 히로시마 팹 가동 중단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뭐 반도체 디램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마이크론이 이런 팹 가동 중단 발표에도 전일에 2.3%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요 위축으로 이제 재고가 지금 남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셧다운 되면은 이제 Q가 줄겠죠. 판매량이 줄어들겠지만 P가 올라가는 걸 좀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닌가 싶은데 히로시마 팹 캐파가 지금 월 11만 5천 장 정도입니다. 맞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 마이크론의 생산 능력의 32% 차지하고요. 글로벌 디램 전체에 비해서는 7.2% 정도 비중입니다. 큰 겁니다. 네,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사 재고가 충분한 상황이고 이번 사고가 실제 디램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베스트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금투에서도 이제 전방업체들의 주문량 축소 때문에 3분기 생산업체들의 재고가 증가해서 4분기까지 디램과 낸드 가격이 전년 대비 한 8에서 10%씩 하반기에도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23년도 상반기 중에는 재고가 좀 소진이 되고 하반기에는 공급 제약과 맞물리면서 완연한 상승 사이클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제약으로 인한 상승 사이클 요 단어는 2020년도 9월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네.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확실히 비트그로스 증가 폭이 줄어든다. 라는 거는 지금 업계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라서 근데 뭐 이제 얼마 만에 이게 그 애들이 회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공장 가동이 안 되는데 주가가 올라?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지금 디램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급이 항상 중요해요.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디램 가격은 언제나 그랬어요. 과거 역사에서도. 그래서 공급사들이 공급을 제대로 못하면 수요가 아무리 깎여도 가격 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총액 기준 이게 다이아몬드하고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 드비어스가 경기가 위축되면 다이아몬드 공급을 더 줄인다면서요. 그래서 가격을 더 올린답니다.
유대인 드비오스. 그게 전략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공급이 줄어들면 제가 보기 마진이 줄어든다?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2년 전부터 공급 제약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너무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친 상황이죠 지금. 그래도 실적 보면 실적은 나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애들이 우리 필요 없어 하면서 쓰는 애들은 계속 재고 쟁여놓는 게 습관화되어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면 너무 극소로 줄어들었잖아요. 옛날에는 뭐 수십 개 업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난립을 했었는데 한 서너 개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메이저는 세 개밖에 없으니까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하이닉스는 0.7%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그래도 2% 넘게 상승했었는데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해서 좀 아쉬운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0.17% 하락해서 끝났는데 사실 오늘 좀 실망스러운 보도가 좀 있었잖아요. 네. 디일렉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내년 출시할 폴더블 폰 목표 출하량을 1,000만 대로 줄였다라고 네. 합니다. 사실 지금 다음 달에 폴더블 4 시리즈 4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플립 4, 폴드 4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게 그거 목표 출하량이 원래 1,000만 대였는데 1,500만 대로 올렸습니다. 거의 1,800만 대라는 설도 있었어요. 네. 근데 플립 폴드 이제 3가 710만 대 정도 판매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더블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폴더블 시장은 매년 24년도까지는 더블로 갈 것이다. 이게 최근에 네. 한 시장 조사 업체의 조사 결과였잖아요. 근데 플립 폴드 5 목표 출하량이 1,000만 대라고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리즈 4가 1,500만 대인데 5가 1,000만 대로 가면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떻게 나온 숫자지? 라는 좀 의구심이 들게 할 만한 그런 보도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보도상으로는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해서 수요 위축을 감안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좀 목표치 감소폭이 좀 과도한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상향될 여지도 있다라고 언급이 돼 있는데 거기에 조금 희망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서 누구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럴 수는 있죠. 마진이 없을 수는 있어요. 이 폴더블이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팔아봐야 돈도 하나도 안 나는 걸 왜 해?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3천만 대까지 가면 그때부터 마진도 나올 것이다 이런 거였거든요. 규모의 경제가 작용을 하면서. 근데 누구 말이 맞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예. 네. 이게 사실 스마트폰 수요 위축 우려에서도 이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더블의 성장률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폴더블까지 이렇게 출하량이 꺾이면 참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좀 봐야 되는데 중국의 스마트폰이 확 줄었다가 다시 느는 분위기예요. 지금 4월, 5월 달에 완전히 셧다운 되면서 제로 코로나 되면서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네. 그 지연이 됐던 수요가 이제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어질지는 조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도 넘게 지금 거의 2년간 안드로이드는 죽었잖아요. 많이 축소됐거든. 아무리 애플이 갖고 왔다고 해도 애플로 못 바꾸는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중국이 풀렸으니까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예. 네. 그리고 이제 유가가 하루 만에 이제 8% 떨어져서 95불대까지 안정화됐었는데 지금은 한 96불대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에서 7월달 가솔린 수요 전망을 좀 하향하면서 유가 하락에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당연히 기저에는 수요 위축이 자리 잡고 있겠죠. 올해 WTI 가격 평균이 얼마일 것인가 102불 전망을 했다가 98.8불로 전망치를 3.6% 정도 내렸고요. 내년도에는 95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3.7%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바꾼 영향이었고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항공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10% 상승, 유나이티드 항공 8%, 보잉도 7.4% 올랐거든요. 그래서 국내 항공주들도 오늘 좀 올랐습니다. 뭐 제주항공, 진에어 6%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정유사들은 오늘 좀 네. 떨어져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낙폭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네. S오일은 그래도 1.4%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SK이노베이션과 GS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전환해서 0.9% 상승으로 둘 다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낙폭을 축소했지만 오늘 같은 장에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4.5%나 하락을 했고요. 대우조선 3% 하락, 현대미포 2% 하락, 한국조선해양 1.5% 하락했고 기자재주들도 오늘 다 1, 2%대씩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 기업들 중에 이 조선업체들 중에 2분기 실적을 적자로 찍을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3분기부터는 안 플러스 날 겁니다. 근데 이제 2분기까지 적자이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하려면 언제야? 다음 달 15일까지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불안해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8월 15일 날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면 또 이제 3분기에는 실적이 플러스 나겠네 이런 생각을 시장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뭐 구리, 니켈, 소맥, 옥수수, 대두 뭐 대부분 다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음식료 섹터도 상승을 좀 했어요. 네. 네, 롯데칠성, 삼양식품, 롯데제과, 대상 다 2에서 4%씩 오늘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도 몇 번 오셨던 엄경화 연구원님, 네. 신영증권에서 해운업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네. 지난 2년간의 공급망 차질이 정상화되는 중이라서 이제 수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공급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선 네. 먼저 보면요. 북미 서한에 대기 중인 컨테이너량이 최고 103만 TEU에서 57만 TEU까지 많이 감소했습니다. 선박 회전율이 많이 정상화되고 있는 거고요. 네. 23년도부터는 21년도에 발주했던 선박들이 대량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대량인가? 특히 연간 가장 큰 인도량 기록했던 게 2015년에 166만 TEU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네. 23년도에는 243만 TEU, 24년도에는 더 많은 272만 TEU가 공급될 예정이라서 컨테이너 운임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가능성이 높은 컨테이너 선사 HMM 그리고 HMM 지분을 많이 취득한 SM그룹 계열사 대한해운의 투자 의견을 좀 하향을 했습니다. 예. 네. 대한해운의 경우에는 이제 본업 벌크인데 이 벌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다만 이 계열사가 HMM 지분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매입을 했잖아요. 네. 네, 돈 많이 벌어서 다 HMM 지분 사는데 쓴 것 같은데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도 않은데 잉여연금을 너무 과도하게 썼다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신영증권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벌크선사를 보면요, 이제 드라이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선박 인도량이 계속 줄어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감소 군항, 탄소 저감 규제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공급 증가가 거의 네. 없기 때문에 이쪽은 양호하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게 속도를 줄이면 회전율이 줄어드는 거죠. 택시 기사 그렇죠. 총알 택시로 하면은 2번 갈 거 3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건데 이제 이게 세게 돌리면 엔진을 세게 돌리면 시커먼 연기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천천히 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0시간 걸리던 게 60시간, 70시간 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회전율이 떨어진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주도 오랜만에 상승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게임 파노를 발급했습니다. 네, 67개 오랜만입니다. 게임 파노 발급했는데 이 중에 넵튠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인 님블 뉴런이라는 자회사가 있나 봐요. 여기서 개발한 게임 이터널 리턴 인피니트가 중국 파노 허가를 받았습니다. 모바일 버전 게임이고요. 텐센트 계열사를 통해서 퍼블리싱 한다고 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넵튠이. 네.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 상승을 했는데요. SNS를 통해서 이제 쿠키런 게임 디즈니와의 콜라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미키마우스 모양의 한 사진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누가 봐도 디즈니하고 협업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발표였고요. 네.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하반기 가면은 대형 IP와 이제 콜라보를 하겠다 이런 예고를 했었는데 과거에도 이런 콜라보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소닉이란 IP를 가지고 이제 콜라보를 했었는데 그게 유럽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디즈니와의 콜라보가 좀 기대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다른 게임주들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5, 6%대씩 상승했고요. 주가 워낙 많이 빠졌어요. 네, 펄어비스 4%, 넷마블,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도 2%대씩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CPI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전월 달에는 8.6% 전년 대비 올랐고 지금 컨센은 8.8%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영향을 좀 많이 끼치겠죠, 내일 장에도. 네. 네, 제일 중요하죠. 기대가 많이 되네요. 어떻게 될지.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기점이 되느냐, 아니면 9월까지 기다리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걱정이 많이 되겠네요. 오늘 밤 9시 반쯤 아마 그쯤 아마 CPI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의 그 나가는 시간하고 비슷하시네요. 연합 인포맥스 나가는 시간하고. 뭐 비슷합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